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김원욱 헌법 기초 강의 자료 인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별적 기본권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은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배웠죠. 평등권에서 심사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신체의 자유로서 이제 개별적 기본권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 보면은 신체의 자유에 관한 실체 보장, 절차 보장 두 개가 있어요. 실체 보장은 여러분들 형법에서 배우는 겁니다. 절차 보장은 형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형사법 그러죠. 형사법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고 조금 논란이 있거나 학생들이 좀 이해가 어렵거나 그런 것들만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체적 보장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죄형 법정주의, 일사부재리 원칙, 연좌제 금지, 이 세 가지가 돼요. 자,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심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예를 들어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심판을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아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1, 2, 3심을 통해서 한 번 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그거를 또 다시 1심, 2심, 3심 또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의 절차에 걸친 재판을 받았으면은 이제 징역 10년이거나 20년 확정됐으면 그걸 집행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한 번 재판받은 거를 또 심리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자, 연좌제는 뭐냐면 연달아서 좌가 좌석이에요. 의자 좌석.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제 연달아 의자에 앉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얘는 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도 없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처벌되는 거예요. 연좌제죠. 이런 건 금지가 됩니다. 자, 주로 이제 옆에 있다고 당연히 처벌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요즘에 예전에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친북 세력이었다. 한마디로 빨갱이였다. 빨갱이면은 이제 그 B하고 C하고 친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친북 세력이 이제 국가보안법 처벌이 되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B하고 C는 친북 세력이 아닌데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모나 삼촌, 할아버지라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연달아 처벌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가장 심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 역성혁명을 했을 때, 역성혁명 반란이죠. 왕한테 대든 거예요. 자, 왕한테 대들고 반란을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반란을 한 사람도 처벌하고 그 사돈의 8천까지 싹 다 씨를 발려버리죠. 그게 연좌제란 말이에요. 그건 조선시대 때는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금지한다는 게 연좌제 금지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재헌법정주의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헌법정주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적 보장이 있습니다. 저희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형사소송법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다 배우는 내용들이고,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건데,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압수수색할 때, 그리고 진술거부권, 자기한테 죄가 있다는 거를 자기가 꼭 진술할 필요 없어요. 거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인을 체포할 때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주의. 그다음에 네가 체포 구속되었을 때 왜 체포됐다, 절도라서 체포가 되었다, 강도다, 이유를 고지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를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제한돼요. 유죄 판단을 하려면 어떤 물적 증거가 꼭 필요해요. 근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가 범인입니다, 자백했다고 해서 자백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는 없어요.
자백의 증명력 제한입니다. 그다음에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형소법에 다 배는 내용들이고 헌법과 형소법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기에요. 변호인 조력권. 이거 좀 설명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신체적 실체 보장에서 자, 재형법정주입니다. 또 형법에서 배우긴 배우는데 그 형법과 조금 다른 부분에 한해서 좀 더 설명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로 정할 때 명확하게 미리 정해야 돼. 미리. 사건 터지고 정하면 안 되고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 법으로 정해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 법률주의. 명확히 정한다. 명확성 원칙. 미리 정한다. 소급형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법률주의입니다. 자, 법률주의라는 거는 재형벌을 국회에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되고 이제 법률의 대강의 틀을 정한 후에 명령에 구체적상을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기본권이 헌법에서 보장되죠.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로 제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은 법률에 있어요. 법률에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가 뭐죠? 있다, 보유한다, 뒤집으면 유보. 법률 유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그 권한은 법률에 있는 겁니다. 근데 법률이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맡기기도 하죠. 맡기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위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명령에 위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법률에서 명령 위임을 할 때 법률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법률 명령 네가 다 정해라. 포괄적 위임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위헌이에요. 위헌. 그리고 법률에서 대강을 정하고 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만 네가 정해라. 이런 위임은 괜찮죠. 이게 합헌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권 제한의 법리랑 죄와 형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죄와 형벌 자체가 형벌이 국민의 신체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한할 때도 반드시 국회 위임해서 형식적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는 거고요. 법률 유보. 제한 권한은 법률에 있다. 근데 이제 법률의 대강을 정한 다음에 명령에 구체적인 사항에 한해서 위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에다 하나도 정하지 않고 명령에 포괄적으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법률주의입니다. 자, 명확성 원칙. 또 이것도 뭐 형법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죄와 형벌을 명확히 정해둬야겠죠, 법에다가. 그래서 법률에다가 다소 광범위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광범위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판례에 따라 보충해서 명확해진다면 명확성 원칙에 잘 합치가 된다 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법에 보면은 공연 음란죄라는 게 있어요. 음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음란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풀어 쓰고 있진 않아요. 좀 광범위하게 그냥 음란한 행위를 규제한다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형법의 음란이라는 말만 보면은 이게 뭐지? 광범위한데 뭐가 음란이야? 애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례들을 보게 되면은 판례가 법원에서 판단한 실제 사례예요. 실제 판례가 판단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면 형법에 있는 음란이라는 거는 성기를 노출하는 걸 음란이라고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법을 봤더니 이제 음란이 뭔지 잘 몰랐는데 실제 사건에 적용된 법원의 판단 예시를 보니까 성기 노출을 음란이라고 보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음란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됐죠. 이게 음란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에 써놓은 표현이 광범위한 표현을 썼더라도 판례에 따라 보충해서 명확해진다면 이 음란이라는 개념은 명확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법에 저속한 행위를 금지한다 써 있는데 판례가 없어요. 저속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라서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뒤져봤어요. 근데 판례도 없어.
그럼 이거는 그냥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판례 따라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게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해서 위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거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로 소급하여, 이 소급이라는 게 역소자예요. 역으로 거슬러. 그건 미칠급자입니다. 미친놈 아니야? 그 미친다는 게 아니에요. 도달한다는 뜻이요. 어디까지 미쳤어? 어디에 도달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미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벌할 수가 없다 됩니다. 자, 여기 소급입법은 진정, 부진정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정은 뭘까요? 진짜. 부진정은 가짜 그런 말이죠. 진짜가 아니다, 가짜겠지. 그래서 진짜 소급입법이 있고 가짜 소급입법이 있어요. 진짜 소급입법은 진짜로 소급하는 입법이고요. 가짜 소급입법은 소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소급이 아닌 거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실은 소급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짜란 말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소급입법이라는 게 이미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건데, 자 보면은 이제 남친이 여친한테 잘못을 했어요. 예, 잘못을 했어. 생일을 까먹었어요. 여친이 오늘 생일인데 남친이 생일을 잘 기억해서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실수로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친이 화가 났죠.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갖고 그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친이 잘못했어. 내가 선물 사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친이 이제 여기 대해서 잘못을 혼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친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빠는 말이지 작년에도 그랬어. 생일날 딴 여자랑 어디 놀러 갔잖아. 재작년에도 선물 안 사줬잖아. 3년 전에도 딴짓 했지. 4년 전에도 딴짓 했지. 작년, 재작년 그때 일들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때 끝났고 다 잘못했지만 용서를 받았던 행동들입니다. 다 이제 허락 받았던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옛날 일들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막 뭐라고 하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완성된 일들은 이미 그때 허락을 받았거나 잘못했지만 처벌을 받았거나 다 끝난 일이라고. 끝난 일을 가지고 왜 이번 사건을 가지고 과거에 소급해서 옛날 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일을 들춰내냐 이겁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합니까? 소급 적용. 과거에 이미 끝난 사실을 허락을 받았거나 처벌받았거나 다 끝난 사실을 왜 이제 와서 그거를 들춰내냐 이겁니다. 소급해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급입법 금지원칙입니다. 자, 이제 개념을 봤죠? 자, 개념 봤으면 이제 진짜 가짜를 이제 판단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이거예요. 자, 진짜. 자, 진짜라는 건 이제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소급 처벌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된 사실이 있어요. 뭐 허락을 받았거나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할 때 끝난 거라고. 끝난 옛날 일인 거예요. 이미 끝난 옛날 일. 자, 그런데 이제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면은 법을 시행한 이후에 잘못한 거는 당연히 처벌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 새로 만든 법을 가지고 과거에 끝난 일을 들춰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소급 적용이라고 그러죠. 자, 이미 완성된 옛날 일을 들춰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진짜 소급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금지. 이게 금지되는 금지. 자, 그래서 이미 완성된 사실은 이미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을 왜 들춰내서 처벌하고 있느냐? 그런 건 원래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옛날에 끝난 일을 들춰내도 되는 때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잘 나오겠죠. 그 예가 되는 경우가 두 개입니다. 예상 공의. 옛날에 끝났거든 일이. 다 끝났어. 끝났는데도 이제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과거를 들춰내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벌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언제입니까? 친일파가 있는 거예요.
자, 친일파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어떤 아첨을 해서 그 어떤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하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못 살게 했죠.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친일파인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더 학대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 일제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재산을 축적하면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이제 내가 그 친일파로 재산을 많이 모았어. 이건 내 거야. 친일파니까 일본이 자기를 처벌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미 재산 축적이 끝났고 일본으로부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겠죠.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 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걱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제강점기라서 내가 친일파로 돈을 많이 모으고 완성이 됐는데 만약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광복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일제가 세계대전에서 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뭡니까? 우리나라 해방하고 나면 친일파들을 다 처단하겠죠.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하고 나면은 친일파를 척결할 거를 알면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친일파로 잘 모았던 거예요. 이런 거는 뭡니까? 처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일제강점기 때 재산 축적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법을 새로 만들어서 왜? 해방됐으니까 새로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했던 일을 들춰내도 되는 거예요. 소급해도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예외가 이거예요. 공익.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완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어요. 왜? 쿠데타를 일으켰거든. 쿠데타 내란죄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 군사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독재를 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예, 광주 시민들을 다 죽이고 자기 정권을 찬탈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이미 끝났어요. 자, 쿠데타 다 끝나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다 해먹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과거를 들춰내면서 처벌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공익이 굉장히 커. 공익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 형법상 범죄 중에서 우리 형법상 범죄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개인을 침해하는 죄, 사회를 침해하는 죄, 국가를 침해하는 죄가 되거든요. 근데 국가를 침해하는 죄가 형벌이 제일 세요. 처벌의 필요성이 제일 세고 다수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옛날에 쿠데타가 완성됐으니까 앞으로 법을 만들어서 나를 벌하지는 못할 거야. 뭔가 자기만의 신뢰는 안심이 있었겠지. 이건 네 생각이야. 너 혼자만의 생각이고 국민들 대다수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 군사 독재 때 국민들을 탄압했던 쿠데타 그 주범들을 처벌하고 싶어 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내란죄에 대해서 과거를 들춰내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진정소호입법이 완성된 사실을 벌하는 게 원래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친일파, 공익의 필요성이 국민 모두가 원하는 내란죄 이런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진정소호입법입니다. 자, 부진정소호입법이라는 거는 자, 완성된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사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법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이때는 법이 없었는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제 음란물을 막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인용품 판매점이에요. 근데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그걸 딱히 뭐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건 팔아도 되는 거야. 국가에서 이런 거 처벌하지 않는구나.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믿고 신뢰를 하고 만약 국가에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했겠지. 근데 특별히 처벌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해도 되나 보다 신뢰하고 성인용품을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인용품을 막 그 공개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처벌하겠다고 법을 새로 만든 거예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이 법을 적용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판매하던 과거의 행위, 과거에 판매하던 행위를 들춰내서 처벌하는 거는 소급입법인 거예요. 소급입법인 거예요. 옛날에 판매가 끝난 행동들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처벌하는 거는 소급입법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처벌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처벌할 수가 있죠. 요거. 자, 성인용품 판매를 벌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만든 이후에도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완성된 거를 소급 처벌하는 건 안 되지만 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건 처벌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소급입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들기 전에 있던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법을 미리 만들어서 공지하고 알려준 다음에 법을 시행한 이후의 행위를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행위가 쭉 성인용품 판매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꼭 소급입법처럼 보여. 소급입법처럼 보이지만 소급입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가짜란 말씀은 가짜. 소급입법인 것처럼 보인다. 과거의 행위를 해왔으니까 이걸 벌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소급입법처럼 보인다. 근데 실은 가짜야. 소급입법이 아니었어. 이걸 벌하는 게 아니야. 이걸 벌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을 벌하는 거기 때문에 법 시행 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 전 행위를 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소입법이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럽니까? 가짜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다. 자,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음란물 성인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과거에 처벌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가게를 차리면서 막 인테리어를 막 하고 인테리어 비용 1억을 들인 거예요. 예, 가게를 멋지게 차려놨습니다. 가게가 인테리어 비용 1억 정도를 들여서 물건도 막 사다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딱 바꾸면서 이제부터는 성인용품 판매를 벌할 테니까 하지 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벌하지 않았으니까 해도 됐지만 이젠 금지하고 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그동안 계속 판매해 오면서 1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그 음란물 판매한 지 한 몇 달밖에 안 된 상황이고 지금 1억을 다 벌지도 못한 상황인데 갑자기 그만둬라 그러면은 1억을 투자했다가 다 회수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해버리면 얘가 뭡니까? 혼란이 있다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법을 시행해서 저를 처벌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인테리어 비용은 뽑을 수 있게 회수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기존의 성인용품을 판매해왔던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적용할 때 너무 갑자기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고 어떻게?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는 겁니다. 예, 경과 규정을 두어서 경과 규정이 뭐죠? 법을 여기서 개정했더라도 시행되는 기간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옛날 법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성인용품 판매를 이제부터 금지한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혼란스러울 테니까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켜보겠다. 1년, 2년 경과할 때까지는 구법, 옛날 법대로 처벌하지 않겠다. 계속 팔아라. 근데 앞으로 2년이 지난 뒤부터 경과한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성인용품을 금지하고 처벌할 거니까 2년의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빨리 정리해라.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신뢰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인정성입법의 경우도 경과 규정을 두어서 기존의 신뢰를 회복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회 마음이에요. 국회 재량이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두는 경우에는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시험 보잖아요. 자, 경찰 시험에서 과목이 바뀌었죠?
자, 이제부터는 옛날 과목으로 안 보고 새로운 과목으로 시험 본다. 근데 갑자기 시행하면, 오늘부터 딱 시행한다 그러면, 그럼 대비를 못하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경과 우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개편됐는데, 과목 개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여유 기간을 줄 테니까, 이게 뭐예요? 경과 규정 유예 기간. 유예 기간을 둘 테니까 2년 동안은 옛날 과목대로 시험 봐라. 그러니까 2년 경과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과목 시험 보겠다. 이런 유예 기간을 줘야만 사람들이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받게 돼요. 그래야만 신뢰를 충분히 보호한 것으로서 합헌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갑자기 시행해 버리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경과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소급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이제 법을 여기서 새롭게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했으면 그 새로운 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이 법으로 얼마든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과거의 행위로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적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소급표라고 그럽니다. 그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다가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거는 금지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급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었죠? 예외 두 개가 뭐 있었죠?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언제? 친일파. 두 번째 또 허용되는 게 뭐가 있었죠? 고의의 필요성이 큰 경우. 뭐가 있었죠? 내란죄. 이 두 개는 이제 과거 소급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이 딱 제정이 됐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완성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요때 행위를 처벌하면 안 돼요. 이건 소급표예요. 근데 법을 제정한 이후로 벌어진 거는 처벌할 수가 있죠. 이건 소급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위가 이제 쭉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소급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이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실소급이 아닙니다. 자, 이걸 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벌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제정된 법에 따라 벌하는 거기 때문에 소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 적용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이 되긴 되는데 갑자기 적용하면은 이 사람이 대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과 규정이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합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법이 제정된 이후에 여기서 죄를 저질렀다. 이건 뭐 당연히 처벌해야겠지. 처벌해야 됩니다. 자, 소급에 관해서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체자의 절차적 보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사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일단 변호사라는 거는 이제 의사, 변호사 자격증을 말하는 거예요. 나 변호사야. 자격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 변호인이야 그러면 변호인이야? 누구를 변호하는데 실제로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형사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 변호사야. 자격증이 있어. 그 말이고 나 변호인이야 그러면 형사 사건에서 누구의 변호를 실제 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변호인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일단 형사 사건에서 두 번째 변호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첫째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은 이제 고자질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변호의 조력권이에요. 자, 형사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대요? 민사, 행정, 헌법, 가사 재판 안 되는 거예요. 형사 재판만 됩니다. 그다음에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벌이 끝난 수용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용자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있으면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라 그러죠.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라 그러죠.
형벌의 집행을 받는 사람을 수형자라 그러죠.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수사를 받을 때나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형집행은 교도소 가서 이제 복역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 변호인 조력권이 그 당사자가 다른데요. 자, 지금 A가 구속이 된 사람이에요. 구속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피구속자라고 그러죠. 피동태. 네, 구속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B가 이제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네, 변호인. 자, 그럼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변호사가 누구를 피구속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이 피구속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얘는 도와주는 사람, 얘는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본권이에요. 변호인의 조력을 할 권리, 받을 권리, 받을 권리, 받을 권리. 할 권리가 아니라 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인 거예요. 이 사람의 권리. 도움을 받을 피구속자의 권리입니다. 그 피구속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이게 이제 헌법상 기본권인 거예요. 헌법에서 이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피구속자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사람으로서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이 피구속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이 권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변호인에게도 권리가 있겠죠. 변호인의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조력할 권리, 그러니까 도와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피구속자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은 도와줄 권리가 있어요. 도와줄 권리. 근데 이 도와줄 권리도 이제 권리가 맞긴 하는데 이건 변호인 자신을 위한 권리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요? 꼭 도와줄 권리가 있어. 근데 도와주는 게 변호인 너 자신을 위한 권리가 아니고 피구속자를 위해서 얘한테 인정된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 이 사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피구속자의 권리는 헌법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써 있어 법에. 헌법에 안 써 있어. 헌법에 안 써 있으니까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잘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피구속자, 이제 구속된 사람이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인은 도와줄 권리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모두 똑같아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에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제 법률로 제한을 못해요. 못하고 핵심적인 게 아닌 거, 뭐 부차적인 거, 부차적인 거 이런 이제 법률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꼭 기억할게. 피구속자의 권리건 변호인의 권리건 핵심적인 부분. 피구속자한테 꼭 필요한 핵심적인 거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 함부로 제한 못합니다. 핵심적인 게 아닌 거는 이제 법률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보면, 자, 그럼 피구속자의 권리가 피구속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하고 변호인이 도와줄 권리가 있는데 그 도움을 받을 권리, 도와줄 권리에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서 열람입니다. 수사서 열람. 자, 볼게요. 지금 A가 범인이에요. 체포가 됐습니다. 구속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수사를 받고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왜냐하면 일반 범인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 엉뚱하게 막 안 했다고 부인하다가 엉뚱한 사실을 말하기도 하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불리한 줄도 모르고 막 진술한단 말이에요. 그런 진술이 나중에 다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변호사예요.
변호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변호인이 필요한데 변호인이 도와주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선임이 돼야죠. 선임이 돼야 돼. 선임이. 자, 선임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인하고 변호사하고 범인이 만나서 변호인 선임 계약을 딱 체결하고 이제부터 이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변호인 선임이 있어야 돼. 선임이 있고 나서 두 번째가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지. 이 범인이 뭐 살인죄로 잡혀왔는지, 절도로 잡혀왔는지, 강간죄로 잡혀왔는지, 어떤 사건인지, 어디서 누구한테 무엇을 했는지 그 기록을 봐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 서류 열람을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이 범인 A에게 제일 필요한 권리예요. 그 두 가지 권리가 뭐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을 받는 거예요. 받고 법률로서도 제한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 자,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피구속자의 권리. 자, 피구속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만나서 말을 해야지. 접견. 접견이 뭐예요? 만나서 얘기한다죠.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자,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고 이제 수사서를 열람한 다음에 피구속자가 변호인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사 서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건 실은 그게 이런 거고요. 저건 실은 저런 거고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견 내용에 대해서는 그 비밀이 완전 보장은 돼요. 법률로서도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기관 옆에 들어본다거나 뭐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네. 헌법상 절대적 보장입니다. 다만 이제 핵심적인 게 아닌 건 뭐 시간 장소 이런 거는 뭐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법률로. 그래서 이제 어떤 판례가 있냐면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새벽 2시 만나야 된대. 그런 건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 2시니까 내일 만나세요. 자, 장소. 법정 안에서 만나고 싶대. 법정 안에서. 법정 안에서는 못 만나요. 재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나세요.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견 내용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 법률로 제한할 수가 없고요. 뭐 시간, 장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피구속자의 권리를 받고 이건 뭐냐면 변호인의 권리입니다. 예, 변호인의 권리. 그래서 자,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피구속자랑 만날 권리.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왜 그럽니까? 자, 피구속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 여기 A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B가 이제 변호사인데요. 현재 변호사인데 만나러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A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야 변호인으로 선임될 거 아닙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변호인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경찰이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못 만나게 하면 이걸 못 만나게 하면은 변호인 선임 자체가 안 돼요. 선임 자체가. 그래서 변호인 선임은 구속된 사람한테 꼭 필요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나게 해줘야 돼. 만나야 변호인 선임할 거 아닙니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호인 선임이 됐어요. 이제 변호인 선임이 됐습니다. 자, 선임되고 나서 이제 만나재. 이거는 이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못 받아요. 법률상 권리는 법률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상한데 요거는 헌법에서 보장한다고 그러고 얘는 또 보장 안 한다고 그러고 같은 접견고통권 아닙니까? 근데 달라요. 요거는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권리. 이거는 변호인이 피구속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권리. 피구속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법률상 제한이 안 되는데 변호인이 만나고 싶어하는 권리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죠? 자, 그럼 이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일단 여기에 이제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범인이고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된 거예요. A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B는 변호사예요. 아직은 변호인이 아닙니다.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수사를 쭉 받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변호인 선임이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하고, 둘째, 자기가 체포되어 와서 내가 왜 잡혔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잡혀온 겁니까? 그래서 수사 서류를 열람해야 됩니다. 내가 뭐 강간죄로 잡혔는지 살인죄로 잡혔는지 왜 잡혔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방어할 거 아닙니까? 수사 서류 열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선임이 됐으면 변호인하고 접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접견에서 이제 변호인을 만나서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말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소송에서 자기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권리들은 전부 다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헌법상 기본권. 그래서 A한테 꼭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변호인의 선임 되려고 A를 만나고 싶어해요. 그 만나게 해줘야 이게 그 선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임 되려고 접견하려고 하는 거는 변호사 B를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된 A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인 거예요. 만나게 해줘야 선임되니까. 그다음에 선임됐으면 열람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인 거예요. 자, 근데 변호사가 선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만나고 싶어한단 말이죠. 접견. 이거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선임이 되려고 만나는 거하고 열람까지는 헌법상 기본권인데 그 다음 선임된 다음에 선임되고 나서 고된 사람 만나려고 할 때, 자, 구속된 사람이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꼭 만나게 해줘야 돼. 헌법상 기본권이야. 제한을 못해. 근데 피구속자가 만나기 싫대요. 만나기 싫다는데 이 변호인이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선임과 열람은 상호간에 다 헌법상 기본권, 법률상 제한이 안 되고요. 선임된 다음에 만나게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꼭 만나게 해줘야 돼요. 꼭. 헌법상 기본권이고 법률상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속된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도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나게 좀 되지. 구속자를 위해서. 근데 싫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법률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사람이 만나기 싫답니다. 가세요.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접견할 때 이제 피구속자의 접견권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거? 뭐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체 자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